이번 시간에는 그 음양의 변화는 누가 만드는가? 제가 저번에 뭔가 음에서 양으로 가는데, 양으로 가는 과정에 이걸 목이라 하고, 음에서 양으로 가는 과정을 금이라고 했죠. 이게 수구, 이게 화입니다. 그 중간에 중간적 역할하는 게 토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주풀이의 전부가 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어디서도 이런 강의가 없을 겁니다. 즉, 우리가 사주 풀 때 만약에 무자, 갑자 이렇게 돼 있다. 돼 있다. 그런데 뭐 이민년이 왔다. 그러면은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뭐 정인격인데 인성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사주를 풀죠. 특히 자평 쪽 하시는 분들이 이런 풀이를 많이 합니다. 자평 쪽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인성이 왔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건 여기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주 풀이 방법을 이런 음양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일으키는 주제자가 누구냐? 이것을 배우면은 이런 풀이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자월이다, 뭐 간목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경금 있다, 뭐 있다. 이민년이 왔다. 그러면은 수생목, 금생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풀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번 배우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수와 음에서 양으로 가는데 과정이 목입니다. 화에서 음으로 오는데 그 과정이 금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주체자가 누구냐? 뭔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주체자가 있으니까 이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뭐냐? 바로 온도, 습도. 온도와 습도로 이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토라는 공간 외에서 온도, 습도, 이게 바로 또 한 음양의 변화입니다. 음양의 변화입니다. 자, 지금 평면으로 했는데, 자, 입체로 보겠습니다. 자, 온도, 습도가 그럼 변화하는 모습이 뭐냐? 그것을 12계절로 나누는 겁니다. 즉, 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자, 목이 여기가 수죠. 수. 여기가 목입니다. 목으로 가는 과정. 여기는 화의 과정. 여기는 금의 과정. 가을, 겨울, 봄, 여름입니다. 자, 이 수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죠, 겨울에. 근데 봄에 온도가 올라가요. 봄에 온도가 나중에 제가 또 지장간을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상승. 그러면 이 수기운이 쫙 퍼져서 목기운으로 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수기가 응결되어 있던 것이 펼쳐지면서 습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습도도. 온도와 습도가 같이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습도가 되면 그 상황을 제가 하는 정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목이라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물로 보는 것이 나무라 했다. 즉, 봄에 땅속에 음기가 지상으로 나오면서 나무들이 성장합니다. 즉, 그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이 나무라 했다. 형상화시킨 게 나무였다. 그 상황은 목이라는 상황이다. 여기에 가면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 여름에 온도가 최대로 올라가죠. 습도도 최고로 올라갑니다. 왜? 수기가 완전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온도에 의해서 수기가 화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자, 바뀌었습니다. 여름입니다. 그럼 여름에 있는 것의 기운을 싹 모으는 역할이 뭐냐? 여기서 건조하게 되는 건조. 건조하게 되면서 온도를 내리면서 서서히 온도를 내리죠. 온도가 하강됩니다. 온도가 하강이 됩니다. 그것을 금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라 했다. 곡식이라 했다. 여기서 응축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온도가 가장 낮아지니까 다시 모든 사물이 응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지금 평면으로 했는데 공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계절, 12계절을 지나면서 온도의 변화로,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뭉축된 것이 펼쳐지고, 최대로 펼쳐진 게 여름이고, 가을 때부터 기운이 모아진다. 그리고 가장 작아진 게 겨울이다. 그 중에서도 자월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목이 변화하는 것은, 자, 우리 사주 볼 때 갑자, 자월의 갑이다, 경술이다, 여기 있다 하고, 이민이 와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이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되는 겁니까? 이 온도와 습도, 이 과정을, 이 계절을 지나면서 온도, 습도로 인해서 목이 수의 형태로 있다가 목의 형태로 변화되는 거죠. 펼쳐지니까. 그 다음에 화의 형태로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것은 수생목이 아니고 이 모습이 이 모구의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변화의 주체는 이 계절을 지나면서 온도가 변합니다. 온도의 변화라는 건 뭐냐? 이 온도의 변화는 결국 음양의 변화입니다. 음양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운을 볼 때 상당히 지금은 이제 오랫동안 저는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기초 이론이라고 하지만은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것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강의 내용이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운이 올 때 우리가 월령에서 나오죠. 월령에서.
원령에서 나옵니다. 대운이. 여기서 순행과 역행이 되죠? 네.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이제 할 텐데, 순행과 역행이 나는데, 이건 바로 온도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온도. 예.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와서 뭐, 이민 대운이 왔다. 그럼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이 오행이 변화되기 때문에 온도, 겨울이라는 환경, 봄이라는 환경인 바로 온도의 변화인 겁니다. 온도의 변화. 예.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습도가 변화되는 거죠. 예. 온도와 습도가 변화해서 수가 목이 되고, 목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고, 금이 다시 수로 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는, 이 오행의 변화는 누가 하느냐? 온도인 겁니다. 즉, 우주에서 지상에, 우주에서 지구에 오행의 에너지가 지상에 떨어지면 이게 목이다. 목, 화, 토, 금, 수일 때 이게 하나의 기운이었는데 이 기운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구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목으로 활동하고 화로 활동하고 금으로 활동하고 수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온도의 변화는 12계절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지금 입 평면으로 보는데 입체를 한번 봐보십시오. 수가 여기에서는 응축 시작했고 응축이 최대로 이루어졌고 완전히 응축이 됐고 응축이 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눠진 거고 펼쳐지는 과정도 3단계 최대로 완전히 세상에 사라지는 단계도 3단계 다시 모이는 단계도 3단계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오행이 온도에 따라서 즉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를 주관하는 것은 지상의 온도의 변화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이 갑이 와서 임이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 이 변화가 생극이라고 하는 이 변화가 결론은 온도의 변화인데, 온도, 습도의 변화인데, 이것을 계절의 변화죠. 예. 변화인데, 어찌 단순, 임수가 목을 생한다, 이런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사람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이 화로 변하고 화가 금으로 변하고 금이 수기로 변하는 이러한 과정을 주관하는 것이 12계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자월의 간목 이렇게 계절을 중시하는 이유가 얘가 지금 목이라는 애가 목이죠. 갑을목은 나중에 또 구별해 드립니다. 어쨌든 목이라는 애가 겨울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겨울에. 그러면은 아직 얼어 있죠. 즉 아직 세상에 나올 때가 아닌데 나왔는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주를 보실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와, 왜 어떻게 목화 금수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극이 된다는 말이 사실은 얘가 화가 수의 세계로 오면 모든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던 상태이고
수가 화로 가면 모든 에너지가 펼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누가 음양의 변화는 누가 바로 음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운은 결국 음양의 변화입니다. 예. 변화. 예. 음양의 변화인 겁니다. 세운은 뭐냐? 세운은 삼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삼합의 변화인 거죠. 세운은. 예.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결론은 세운이든 대운은 이제 방합을 중시하죠. 왜? 계절이니까. 예. 이것을 일으키는 주체가 이 12지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을 이해가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오행이 십간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겠죠. 예, 이것은 왜냐면 여기서 간목이 출발해서 간목이 여기서는 을목으로 변화됩니다. 예, 여기에 지장간이 을 된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간목, 을목에 대해서 분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목의 뜻, 화의 뜻 이런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모든 텍스트에 다 있으니까 그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십간이 지상에서 변화되는가. 물론 제가 이제 그 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에 보면은 십간의 생성 원리라고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지장간을 보면은 이 십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 시켜놓은 것이 자평진전이니 난강망이니 하는 얘기고, 어쨌든 이 십간을 오행이 변화를 누가 시키는가? 예. 단순하게 목생화 이런 것들이 목생화 이런 게 아니고 이 온도에 따라서 이 십간의 상황과 형태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항상 짧은 내용을 압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내용도 많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을 좀 연락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십간의 음양의 변화는 누가 시키는가? 즉 12계절이 시킨다. 그래서 12계절이 이제 천간을 어떻게 모양을 탈바꿈 시키는지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고, 이걸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토와 기토의 차이점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토다 차이점이 뭐냐? 미토하고 축토가 여기 들어있죠. 여기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방향만 다를 뿐이지 하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무토도 들어있죠. 여기 술토에 무토. 이것도 방향만 다를 뿐이지 하는 역할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변화의 원리, 한동석 선생의 우주 변화의 원리 보면 원리를 보면 한동석 선생이죠. 우주를
돌리는 기본 힘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온도, 계절에 따른 온도가 오행의 형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 목, 화, 금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온도에 따른 운동성으로 인해서 잠시 모양이 바뀌어져 있다. 이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오늘 강의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아까 제가 중간에 봐드렸지만 수가 온다고 해서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변화의 주체는 이거라는 거죠.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형충회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형충회합이라는 게 나왔는가? 예. 그래서 오늘은 음양의 변화는 누가 하는가? 다음 시간에는 10간 12지지의 변화. 예. 10간 12지지의 변화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장간이 나오는 거죠, 지장간. 근데 이게 이제 표를 보면 나오는데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 예, 이해를 하게 되면 사주를 1초 만에 볼 수 있습니다, 1초. 예, 딱 보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고, 오행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온도와 습도이다. 특히 이 온도와 습도의 변화는 계절, 지상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그림이나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것을 물상화시킨 것이 목은 나무요, 화는 불이요, 금은 곡식이요, 열매요, 수는 휴식이요, 물이요, 이건 금이요. 이렇게 오행의 물질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요 10간 12지지의 변화, 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